퍼리피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즐겨서 해먹는 요리의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저랑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음식을 만들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언제 뭘 넣고 뭘 준비하면 좋은지 그런 순서를 염두에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메뉴죠. 김치찌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참치를 넣은 참치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우리 김치를 썰어 줄게요. 여기서 김치 썰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김치를 배춧잎 결대로 이렇게 썰어 주는 거예요. 얇게 쭉쭉 찢는 그런 느낌으로요. 이러면 씹는 식감이 훨씬 좋아져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는 한 반 정도를 잘라주면 딱 알맞게 먹기 좋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길어가지고 먹기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찌개에 들어갈 재료들도 먹기 좋게 썰어줄 거예요. 두부는 좀 큼직하게 썰어줘요. 이제 김치를 냄비에 넣어줄 거예요. 국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넣어줘요. 그리고 김치찌개 최고의 양념은 요 올리브유 캔 참치예요. 참기름으로 김치를 볶으면 뭔가 좀 씁쓸한 맛이 나고, 그리고 양파가 김치찌개에 들어가면 좀 텁텁한 맛이 나요. 음식 재료도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짝꿍이 있거든요. 저는 캔 참치의 기름으로 찌개의 풍미를 더해줄 거예요. 방금 썰어 넣은 청양고추도 김치랑 같이 넣어줘야 매운맛이 잘 배어요. 이제 열을 좀 가해 볼까요? 김치가 기름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섞어줍니다. 자글자글 소리가 날 때까지 볶아줘요. 김치 맛을 업시켜주고 싶다면 백간장을 약간 넣어준 것도 팁이에요. 김치가 익어간다 싶으면 이제 김치 국물을 자작하게 넣어줘요. 이제 찌개를 후룩 한번 끓여줄게요. 김치가 너무 무르지 않을 정도로만 끓이면 돼요. 제가 아까 재료 넣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은 가장 나중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물을 넣으면 김치찌개의 그 깊은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줘야지 찬물을 넣으면 좀 이상하게 그 비릿한 향이 그 올라와요. 얼마나 맛이나 간을 한번 볼까요? 간이 맞았다 싶으면 큼지막하게 썰은 두부를 얹어주세요. 저는 버섯을 좋아해서 팽이버섯도 같이 올려줄 거예요. 마무리는 총총 썰은 대파를 올리면 끝이에요. 보글보글 끓이면 김치찌개 완성이에요. 김치찌개 만들기 쉽죠? 자, 이제 김치찌개를 끓이고 남은 그 두부를 활용해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두부전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 외에 나머지 재료들은 기호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양파, 당근, 대파, 버섯, 그리고 청양고추 준비했거든요. 먼저 두부를 씻어 줄게요. 그리고 두부의 물기를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미식물에 넣어줘요. 저는 찌개 끓이고 남은 밥머도 더 넣었어요. 이제 두부를 손으로 뭉개줄 거예요.
덩어리가 이렇게 안 만져질 정도로, 없을 정도로 조물조물 해줍니다. 이게 또 하면서 재미도 나가지고 뭐 놀이하는 기분도 들어요. 좀 큰 게 있다 그러면 손으로 잡아서 이거 이렇게 다시 으깨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밑간을 해줄 거예요. 두부에 기본 간이 되어 있어야 맛이 더 좋거든요. 두부는 이대로 두고 이제 다른 재료를 준비해 볼까요? 당근은 4분의 1 정도만 준비할게요. 잘게 다져줍니다. 그리고 양파는 중간 사이즈로 반만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대파는 뿌리와 잎을 골고루 사용해야 컬러가 예쁘니까 초록색, 흰색을 골고루 사용해 주세요. 버섯도 밑둥을 제거한 뒤 잘게 다지듯 썰어 줄 거예요. 기호에 따라 뭐 새우살이나 가지를 넣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알싸한 맛을 좋아해서 청양고추도 1개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모든 재료를 다 썰었으면 미싱볼에 투하합니다. 준비한 재료를 남김없이 샥샥 부어줄 거예요. 이제 재료를 다 넣었으면 계란을 넣고 섞어줘요. 아이고 우리가 아까 밥물을 더 넣었더니 이 계란이 하나, 2개는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두부 반모에 계란 2개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했는데 양이 많다. 그러면 걱정하실 거 없이 이거 락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관해뒀다가 바로바로 먹고 싶을 때 벗어 먹으면 괜찮으니까 양 많은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섞어주다가 소금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중간중간 간을 보셔도 괜찮아요. 소금이 뭉치지 않게 고루 섞어줍니다. 벌써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열감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믹싱한 재료를 숟가락으로 툭 떠서 그냥 올려만 주면 돼요. 믹싱한 재료들이 너무 허물거린 것 같다고 해서 이거 밀가루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밀가루까지 넣으면 너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을 위해 홍고추도 토핑용으로 준비했어요. 요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이쁜 걸 좋아하시면 요건 선택사항이에요. 프라이팬을 흔들었을 때 재료가 뭐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단단히 구워진 거니까 뒤집어줘도 좋을 거예요. 뒷면이 노릇노릇 구워졌다 싶으면 앞면으로 다시 원상복귀 해줄게요. 이렇게 딱 한 번만 뒤집어주면 끝. 밑반찬으로도 그리고 안주로도 좋은 두부전 완성이에요. 두부를 활용한 요리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마파두부를 만들어 볼게요. 마파두부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만들기 쉽거든요. 저는 집밥 메뉴가 고민될 때 자주 만들어 먹는 요리 중 하나예요. 먼저 한 수저 정도 덜어낸 전분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전분이 그냥 푹 잠길 정도로만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분을 살살살 물에 녹여줍니다. 전분을 이 상태로 좀 둘게요. 그래야 전분이 좀 쫀득쫀득해지더라고요. 이제 두부를 썰어 볼까요? 저는 그 작은 사이즈로 깍둑 썰기를 해요. 이 정도 사이즈가 먹기에 정말 딱 좋더라고요. 자른 두부를 믹싱볼에 담아두고 양념으로 사용할 재료들을 순서대로 준비해 볼게요. 먼저 마늘을 곱게 다져주고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버섯 그리고 양파를 순서대로 찹찹찹 다져줍니다. 재료를 다 준비했으면 웍에다가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준비한 재료를 볶아줄게요. 재료를 볶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먼저 마늘과 대파 그리고 청양고추를 볶아줍니다. 대파의 색깔이 변할 때까지 충분히 볶아서
파기름을 내줄 거예요. 다음은 고기를 넣을 건데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다진 소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넣은 후에는 소금 간을 살짝 해줘요. 그리고 후춧가루는 넉넉히 뿌리면 맛이 더 좋아져요. 고기가 서로 뭉치지 않고 몽글몽글해질 때까지 볶아준 뒤에는 두반장을 넣을게요. 이 두반장은 제가 소스 추천 때도 보여드렸죠? 제가 정말 즐겨 먹는 소스예요. 고춧가루도 작은 수저로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홍고추, 양파, 버섯은 두반장을 넣은 뒤에 넣어야 컬러가 변하지 않고 제 색깔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소들은 두반장을 넣고 나서 넣어주세요. 홍고추와 양파를 먼저 볶아주고 버섯은 가장 마지막에 온기를 더한다 싶을 정도만 볶아요. 숲은 그런 것이 안 빠져나가서 버섯의 향이 그대로 살아나요. 준비한 재료를 다 넣고 볶아준 다음에는 물을 한 150ml 정도 넣고 끓여줄게요. 자, 이제 주인공이 들어가야겠죠? 두부를 넣어줄게요.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살살살살 넣어주세요. 맛있다. 매콤하니. 충분히 얼큰하고 간도 맞는데 저는 좀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굴소스를 정말 아주 조금만 추가해요. 그리고 아까 물에 담가둔 전분 있죠? 전분이 좀 가라앉았을 테니까 살살살 저어준 뒤에 뭉치지 않게 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두부가 부서지지 않게 살살 저어주면 마파두부 완성이에요. 마무리로 그릇에 담은 후에 보기 좋게 깨소금도 예쁘게 뿌려줍니다. 오늘은 제가 몇십 년 동안 즐겨 먹던 요리들을 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요리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